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중학생이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 지도에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의 모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 6월 18세기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와 조선 선조 시기 한일 간 교류가 담긴 일본의 옛 서적인 풍공류 보도략 학원 등 2점의 문화재를 청와대에 기증했습니다. 일본이 흥분하고 있는 점은 조군이 제공한 지도에 동해가 시 오브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군 역시 지도를 기증하며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버지께서 오래된 지도를 구하셨는데 1700년대에 영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며 일본이 다시는 억지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한 중학생이 청와대로 18세기 세계 지도 등을 기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일본 측 주장이 역사 왜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전해진 고지도는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것이 종종 발견되곤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계명대학으로부터 역시 18세기에 영국에서 한국해로 표기된 지도를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1750년대에 제작된 한국해가 표기된 지도를 한국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한국해는 물론이고 울릉도와 독도까지 한국령으로 명확히 표기되어 역사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1646년 영국 귀족 로버트 더들리는 세계 최초의 해도를 제작했는데 그곳에는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더들리는 17세기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의 귀족이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탐험가 겸 지도 제작자로 최초의 세계 해도인 바다의 신비를 제작한 인물입니다. 동해는 그때에도 한국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50여 점 이상의 한국해 표기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의 설득력이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해라는 명칭은 당시 일본에서 나왔다는 의견입니다. 지도에는 현재 동해 해역이 한국해로 표시되어 있고 일본 가고시마 남단 해역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일문화연구소장 김문길 소장은 폐쇄된 17세기 조선에 비해 개방적이었던 일본인로부터 해도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나왔을 것이라며 이 지도에 나타난 한국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은 당시 일본인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 문부성사나 국제일본문화센터 소장품으로 일본 학계의 검증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 바다 지도에도 분명히 동해가 한국해임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 소장은 지금까지 19세기, 18세기 고지도를 발견한 바 있지만 17세기 지도는 처음 확인한 것이라며 방위 개념에 따른 동해 명칭보다는 이 지도대로 한국해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지도를 담당하는 일본인 관계자도 19세기 이후에야 일본의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했다며 일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일본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학생이 또한 이런 고지도를 청와대에 기증해 한국해의 맥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대견한 것이겠죠. 또한 서양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료를 매우 중요시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다방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현재 동해나 일본의 논란보다는 오히려 한국해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날조라며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이므로 무슨 자료든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 당국은 1965년 청구권 협상을 내세우며 아베 전 총리를 위시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했고 G7 회의에서조차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서의 역사적 가치를 갖는 지도가 공개된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에 맞대응하는 뉴스가 일본에서 나옵니다. 바로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인 자료가 밝혀졌다면서 질 수 없다는 듯이 보도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이 동해를 한국해라고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일본은 한국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로 맞받아칩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나 일본 영토임을 명확하게 기록한 1953년과 54년에 미국 정부가 제작한 항공지도 2장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도상에서 경계선이 독도보다 위에 있으며 일본 측 영토에 있으니 독도는 반드시 일본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일본 땅을 확정하는 일본의 주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거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화조약이란 미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2차 대전 항복 이후 미일 간의 평화조약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 반색하는 이유는 드디어 증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해온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냉전 시대에 급하게 체결된 조약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빈틈으로 미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바 없으며 그것은 곧 일본 영토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공군의 지도가 나왔다며 미국 정부가 만든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형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지도상 자신들의 주장이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에 일본 네티즌들은 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베스트 댓글을 받은 네티즌은 이 사안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실상 독도를 100년 이상 시류 지배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국제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네티즌들은 독도에서 일본 어부가 강치잡이를 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이 일제강점시대에 불법으로 독도 강치잡이를 하여 독도 강치가 멸종되었음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수자원을 수탈해간 것을 인정한 꼴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포츠담 회담 내용을 보면 일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포츠담 선언을 기반으로 내용을 정했는데 포츠담 선언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다시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한국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평화조약 회담에서도 처음부터 독도가 한국령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미국에 끊임없이 로비를 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을 앞둔 시점에 한국 영토 부분에서 독도를 삭제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이 이에 반대했고 이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미국이 독도가 한국령임을 삭제한 것은 연합군의 포츠담 회담을 무시한 것이고 일본의 로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한편 일본의 미국 공군지도 독도 일본령 주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억지라는 것이 곧바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소가 제시한 미 공군의 항공지도에 표시된 한국과 일본의 항공식별구역을 보면 독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포함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영토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의 정보를 식별해 방어가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항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영토와 레이더의 탐지 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항공지대에 표시된 짧은 점선을 가지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경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진 것이라며 이런 항공차트 지도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단치 않은 자료로 호들갑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짧은 점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일본이고 왼쪽은 한국이라는 간략한 표기로 보인다며 방향을 구분한 것이 국경선은 아니다 하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구분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좌표를 표기하며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속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히 한국과 같이 역사적 갈등이 잦은 국가에는 일본 당국의 이러한 막무가내 주장을 잘 엿볼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해당 이슈에 유리한 사항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억지가 나오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뉴스는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에게도 좀 더 강력한 주장을 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그러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대마도나 기타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일본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고 도발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한국해 뉴스에 발끈하면서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까지 펼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양국의 외교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것이 영토 문제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향한 일본의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번에 한 가지의 이슈로 한국을 도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을 자극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수법들로 말이죠. 일본이 이제는 1950년대에 제작된 미국의 항공지도를 공개하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항공지도를 보시면 울릉도까지만 한국 영토라 표시되어 있고 독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공개한 수많은 자료들이 거짓이거나 잘못 해석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제는 이 사진을 가지고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 지도를 들이미는 일본의 계획은 사기성 발표다. 1950년대 당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에 연습훈련지 제공을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러 독도를 포함시킨 수십 군데에 달하는 연습훈련지를 주일 미군에 제공했다. 일본은 1952년 7월 26일 관보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도리선과 함께 살짝 폭격 훈련지에 포함시켜 주일 미군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독도를 한국으로부터 탈취하려고 한다고 알게 된 사회당 야마우토 코이치 의원은 1952년 5월 23일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정부에 질문했다. 일본에 주둔하는 군대의 연습장 설정에 있어 독도 주변을 연습장으로 지정한다면 영유권을 일본 것이라 확인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외무성이 독도의 연습장 지정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에 이시하라 외무성 차관이 대충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진행시키고 있다 라고 답변해 일본 정부가 독도 탈취를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사카 유지 교수가 공개한 이 문서는 당시 한국 정부가 한국 영토인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항의하자 미군이 한국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며 독도를 훈련 연습장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도 이미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집요한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직접 독일의 하이코마스 외무장관에 전화해 철거를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하다,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미테구에도 일본의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소녀상 제작을 지원해온 한국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독일 측에 설명했다 보도했고,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하이코마스 독일 외교장관과의 화상 전화회담에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서 소녀상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했습니다. 이에 소녀상이 설치된 지 불과 12일 만에 독일 베를린시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철거 명령 이후 독일의 오아스레겐 레이스 회원들과 독일 시민들까지 소녀상 앞에 집결해 베를린 미테구 구청의 철거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며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소녀상 보호에 나섰고, 독일 언론 타게스 차이퉁도 이들을 지지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사과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전략이었음을, 독선적인 자기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대 슈테피 리히터 교수는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여러 우익단체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주로 정치 외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들, 최근 베를린의 소녀상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등은 이 반동적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 라며 일본의 압박에 굴복한 독일의 외무부와 베를린시 미테구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을 시도한 일본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철면 피한 추태다, 도덕적으로 저열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철거를 위해 안달복달하고 있다, 보편적인 여성들의 인권을 또다시 해치는 후안무치한 행위다 맹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또 일본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언제까지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 가능한 빨리 정부의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 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1원전으로부터 나온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부족해지자 이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30년 동안 바다에 흘려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지만 한국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에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기 전 한국에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혔는데요. 이정윤 대표는 일본이 바다 방류를 결정하는 이유는 돈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최소 100년쯤은 저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10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바다로 버리거나 지상에 저장하거나 똑같이 비용이 들긴 하지만 바다 방류에는 탱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가 덜 들 것이다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 연장은 중지해야 한다, 대체 에너지로 단계적 전환을 해나가는 것만이 현재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잘못된 원자력 정책과 동일본 대지진 이후
비상시적인 수습의 결과로 자국 토양을 오염시키고 자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이성적인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특정 비밀보호법으로 제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의회를 통해 특정 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일본 정부가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독재적인 법안이죠. 이 때문에 일본의 그 어느 공무원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바다에 방류할 경우 얼마나 큰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끼칠지에 대해 사실을 알고도 폭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로하는 순간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일본을 향한 한국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글로벌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도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CNN에 따르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발전소에 저장된 123만 톤의 오염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핵종이 다량 발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오염수 저장 탱크에 농축된 방사선 탄소 규모는 63.6기가베크렐에 육박한다고 전했습니다. 션버니 그린피스 독일지부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오염수에 포함된 각종 방사선 물질은 수천 년간 바다에 남아 인간과 해양 생물의 유전적 피해를 가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즉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중지해야 한다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어민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멍게 양식업자인 아베 스기오 씨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나였어도 일본산을 수입하거나 먹지 않겠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이해한다 전했고